오늘 영상의 주제는 베타 미니미들의 육아일기입니다. 베타는 혼자 살 때 가장 예쁜 고기지만 준비가 되었을 때 암수 합방을 시켜준다면 치어롯이 비교적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장가갈 준비가 된 베타 수컷은 수면에 거품집을 짓습니다. 이 거품집에 알을 낳고 보관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암컷은 빵빵하게 알배가 차오르면 결혼 준비가 된 것이고요. 본격적인 합방에 앞서 소개팅을 주선해줍니다. 이렇게 어항과 어항을 맞대놓거나 투명한 컵에 암컷 베타를 담아서 수컷 어항에 넣어 대면을 시켜주는데, 이때 서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수컷은 거품집을 더 열심히 짓고 암컷은 배가 점점 빵빵해집니다. 이 둘은 합방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온도를 28도로 세팅한 20큐브 정도 크기 어항에 수초 등의 은신처를 넣어 꾸며주는데요. 짝짓기 과정에서 암컷이 숨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품집이 크게 유지가 되도록 과일망이나 부상수초를 두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세팅이 다 되었다면 암컷을 투입시키면 되겠죠. 베타는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꽁냥꽁냥대며 살아가진 않습니다. 수컷이 일방적으로 암컷을 괴롭히고 암컷은 도망다니는 게 베타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대로 불을 어둡게 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를 기다립니다. 사랑을 나누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알들이 나와 있네요. 거품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얀 알들이 보이실 겁니다. 알을 구하느라 고생한 암컷은 원래 집으로 이동시켜줬고요. 수컷은 알 관리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밥을 주던 주인한테도 화내는 모습을 보니까 제대로 지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날 치어가 태어났습니다. 베타가 알에서 태어나는 데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걸립니다. 갓 태어난 치어는 이렇게 거품집에 매달려 있습니다. 어릴 때는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 거품집에서 떨어지게 되면 아빠 베타가 물어서 다시 거품집으로 올려줍니다. 수면 아래로 보이는 실 같은 것들이 모두 베타 치어의 꼬리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태어난 건지 감도 안 잡히는데요. 보통 한 번에 10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습니다. 다시 하루가 지나면 치어가 본인 힘으로 헤엄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아빠 베타도 분리해주고 치어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치어들은 태어나서 이틀 정도는 먹이를 먹지 않는데 알에서부터 달고 나온 난황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먹이를 공급해줘야 합니다. 지속적인 먹이 공급이 베타 베이비들의 육아에 있어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움직이는 먹이에만 반응하는 습성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생먹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먹는 먹이가 브라인 슈림프를 먹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라인 슈림프는 시몬키라고도 불리는 아주 작은 새우인데요. 에그를 부화시켜 갓 태어난 브라인 슈림프를 먹이로 주는 거죠. 부화 방법은 기포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냥 물에 담궈두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용이 복잡한 편이라 별도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브라인 슈림프 부화에는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치어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준비를 시작해서 늦지 않게 먹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먹이를 줄 때는 이렇게 모든 치어들이 골고루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작은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어항 곳곳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브라인 슈림프를 넣어주고 몇 분이 지나면 치어들의 배가 빵빵한 주황색으로 차오른 것이 보입니다. 치어들은 성장을 위해 많은 영양이 필요해서 하루 3회 정도로 자주 먹이를 주시면 되고요. 실제 3-4시간에 한 번씩 줘도 잘 받아 먹습니다. 먹이를 자주 주는 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을 유지하는 겁니다. 먹고 남은 먹이는 그때그때 스포이드로 빨아내주고 가능하면 물갈이를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수질 유지를 위해 오리나무 열매, 알몬드 잎 등 베타 수질 개선 제품을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과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물갈이 주기를 늘리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작은 스펀지 여과기를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도는 계속 28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치어들이 남긴 먹이를 처리해줄 애플 스네일을 넣으면
수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매일 물갈이를 시켜줬습니다. 급격한 수질 변화를 주의해야 하긴 하지만 물갈이를 매일 해주면 먹고 남을 만큼 먹이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치어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에어호스로 바닥에 쌓인 찌꺼기들 위주로 물을 빼주시고요. 바닥에 있는 치어들이 딸려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갑작스럽게 온도가 변하지 않도록 물맛 땡키트를 이용해서 몇 시간에 걸쳐 새 물을 투입해 줍니다. 관리가 번거롭지만 새끼 베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버텨봅니다. 보름 만에 많이들 자랐네요. 처음에는 코딱지만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법 물고기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닮아 파란색 발색을 내는 아이들도 보이네요. 생후 3주 정도 된 모습입니다. 이 정도 시기에는 번거로운 생먹이가 아닌 작은 사이즈의 사료로 먹이를 먹이셔도 됩니다. 잘 먹어줄까 걱정도 했지만 치어들의 먹성이 너무 좋아서 남기는 먹이 없이 똥만 가득가득 싸놓더라고요. 빠른 성장을 위해 자주 먹이를 주고 계속해서 환수를 해줍니다. 한 달이 넘은 뒤에는 큰 어항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옮겨 주었고요. 큰 어항에서는 물도 더 깨끗해졌고 헤엄도 열심히 치면서 그새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직 암수 구분이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베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 달 반이 넘어서 2cm 이상이 된 아이들입니다. 이 정도 크기에서는 이사를 가도 될 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분양을 보내도 되겠습니다. 베타는 크기가 커질수록 영역 의식이 생기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데 보통 끝까지 갈 아이들이 아니라면 그 전에 미리 분양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3cm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서로 공격성을 나타내더라고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알을 낳기만 쉬웠지 치어들을 키우는 건 먹이 준비부터 물갈이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베타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은 아주 기분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꼬물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매우 쏠쏠했던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브리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아는 만큼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